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조배숙입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직접 뵈니까 설레기도 하고요.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위헌적인 법률, 이런 문제가 있는 법률이 계속 통과가 되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법률 하면 여러분들께서 어려워, 따분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조배숙의 여의도 톡톡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사법개혁이 아니고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됐습니다. 첫째, 법왜곡죄. 둘째,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으로 사심제. 그리고 세 번째, 대법관 증언법입니다. 법왜곡죄는 작년에 12월 3일 날 일방적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사심제, 대법관 증언법은 올해 2월 11일에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법왜곡죄는 2026년 2월 26일 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사심제는 그 다음 날인 2월 27일, 대법관 증언법은 2월 28일 차례차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3월 3일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항의 표시로 침묵의 행진을 했습니다. 3월 5일 아침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것은 위헌적인 악법이니까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셔야 된다 이렇게 호소를 했지만 오전 국무회의 의결에서 그냥 통과가 되었습니다. 야당의 이런 반대를 위한 몸부림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조항 하나의 개정이 아닙니다. 이 본질은 사법권 독립을 파괴하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사법권을 담당하는 판사, 검사를 겁박해서 사법권의 독립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은 수사와 재판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3조, 제106조에서 독립적인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엄격한 신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 역시 검찰청법 제4조 37조에 의하면 정치적인 중립의 의무가 있고 신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 역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불완전성에서 생기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심급제를 둡니다. 재판의 경우에 1심, 항소심, 상고심 3번의 재판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직권 남용이나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그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한마디로 판검사 처벌법입니다. 즉 정권의 입맛에 안 맞으면 처벌하겠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소신 있는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불리한 기소와 재판을 한 검찰, 법원, 즉 검사, 판사를 법 왜곡죄로 계속 고소, 고발할 것입니다. 그 끝은 어디일까요?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될 것입니다. 이 법 왜곡죄가 선진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독일의 예를 듭니다. 하지만 독일은 나치, 나중에 통일이 되면서 동독의 잘못된 판결에 역사적 청산을 하기 위한 특수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평상시에 이 죄를 물어서 처벌되는 사례도 별로 없어서 거의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독일은 기소 법정주의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기소 편의주의, 기소가 재량입니다. 이렇게 역사적 배경, 법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들여와야 된다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이고 무엇보다도 판사, 검사를 위축시킴으로 해서 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하는 아주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사심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에 생긴 기관입니다. 대법원과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기관 간의 갈등이 있다. 그래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법 보면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법원이 생긴 이래로 80여 년 동안 이 삼심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헌법상의 원칙이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3명, 대법원이 3명, 대통령이 3명씩 임명합니다. 정치적인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정치적인 기관이 뒤집는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대법관은 1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26명으로 대폭 증언한다고 합니다. 12명을 증언하겠다는 것입니다. 달력을 보면은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무려 22명을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친정부적인 그런 판결을 해온 성향의 판사들이 대법관으로 추천되고 임명되지 않겠습니까? 이 민주당은 입법, 행정에 이어서 사법까지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입법과 행정을 견제해야 될 이 사법이 구성 자체부터 친정부적인 인사로 구성됨으로써 상권 분립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이 3개 악법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정치적인 보복과 방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정치적 보복, 그리고 또 앞으로 재판이 재개되어서 이것을 막기 위한 겹겹의 안전장치를 만드는 방탄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을 보면 소름 돋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이 5월 1일입니다. 맹비난을 퍼부으면서 5월 2일 날 민영배 등 10사람이 법 왜곡죄를, 김용민 등 14인이 대법관 증언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또 5월 7일 정진욱 등 34인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사심죄를 발의했습니다. 또 5월 8일 장경태 등 10인이 대법관 증언법을 발의했습니다. 다분히 정치 보복 의도가 엿보입니다. 아마 지난번에 그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이 타겟 1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이 법은 이재명 무죄 만들기 3중 안전장치입니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를 겁박해서 입막음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 대법관을 증언해서 우호적인 대법관을 심어서 판결을 뒤집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사심죄로 헌재에서 다시 재판을 해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무효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법은 국가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 범죄 혐의가 있는 이 대통령을 위해서 위헌적인 입법을 마구 쏟아내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위헌적인 법률을 쏟아낼 수 있습니까? 저는 민주당을 보면서 정말 위선적인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과거 군사 독재와 싸워서 이 민주화를 쟁취했다는 민주당. 그런데 이제는 독점하고 있는 이 입법권을 무기로 해서 스스로 독재 국가로 가는 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상의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인권입니다. 인간의 자유의 보장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권은 하늘이 인정해 준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부인권설이라고 해서 대개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겁니다. 이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역사가 증명하듯이 공정한 사법부에 의해서만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법권의 독립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민주주의 하면은 법치주의, 삼권분리, 사법권의 독립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번에 통과된 사법개혁 3법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삼권분리, 사법권의 독립을 무너뜨리는 악법입니다. 이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 법들이 폐지가 되어서 우리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싸우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탄 없이 비판의 말씀도 해주시고요. 관심 가져주시고 애정 어린 눈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